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EV/EBITDA 멀티플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집중! 상대가치 평가 방법으로는 PER, PBR, PSR,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EV/EBITDA가 대표적입니다. PER나 PBR보다는 발음하기가 어렵죠. 분자의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기업 가치를 의미합니다. 기업 가치와 지분 가치는 차이를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기업 가치는 지분 가치와 부채 가치를 더해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단기 부채, 장기 부채를 포함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차감한 개념입니다. 시가총액에 총 부채를 더하고 보유한 현금을 차감하여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합니다. 기업을 매수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의 총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분 가치의 순차입금의 개념을 고려한 것이죠. EV는 마켓캡에 순부채를 더하고 현금성 자산을 빼서 구합니다. 분모로는 EBITDA는 Earning Before Interest, Tax, 그리고 Depreciation, Amortization으로 이 before이라는 말은 고려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에 이자와 세금, 그리고 상각비를 더해준다는 의미입니다. interest, 이자, taxes, 세금을 차감하지 않고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감가상각비를 더해준 투자 회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비용은 현금으로 유출되는 비용이 아닌 회계적인 반영 비용이기에 다시 더해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분모는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 수익 가치이며 분자는 기업 가치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매수자가 지불하려는 투자금입니다. 분모가 되는 EBITDA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준 한 해의 투자 회수 금액입니다. EV/EBITDA 멀티플이 2배수라면 2년 만에 기업 가치를 회수한다는 말입니다. 투자 원금의 회수 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EV/EBITDA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그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수익 창출 능력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멀티플인 PER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표입니다. PER은 기존 영업외 이익도 포함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분모였으니까요. 하지만 EBITDA는 영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산출합니다. 이익에는 결이 있습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익입니다. 투자된 금액이 큰 석유화학 업종, 기계장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업종에서 감가상각비 비중이 높은 회사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비싼 값에 팔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EV/EBITDA로 적정 주가를 산정해 목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목표 주가 산출 방식입니다. 업종 평균 PER 곱하기 주당 당기순이익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하기도 합니다. 투자자의 의도에 따라 PER과 달리 세전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해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한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전 영업이익에는 감가상각비가 고려돼 감소된 이익이 보일 겁니다. 요약하면 EV는 시가총액의 순부채, 현금성 자산을 고려한 인수에 소요되는 투자금이고 EBITDA는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한 세전 영업이익입니다. 감가상각비가 클수록 분모를 크게 해 상대적으로 EV/EBITDA는 작게 나올 것이고 순부채가 크다면 분자를 움직여 EBITDA가 크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면 또한 예상되는 EV/EBITDA 멀티플이 작게 나올 것입니다. EV/EBITDA가 낮을수록 원금 회수 기간이 짧고 투자 시 상승 여력이 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SK케미칼 주식회사의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EV/EBITDA를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네이버 금융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2020년 12월 실적이며
2021년 12월은 컨센서스입니다. EV 에비타 멀티플이 과거 2020년은 326이었으나 2021년의 실적이 크게 예상되면서 분모가 되는 에비타가 4,51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EV 에비타 멀티플이 38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통해 38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치평가법에서 비교를 하려면 동종업종의 회사를 비교해야겠죠. 삼성그룹의 계열사이면서 국내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EV/EBITDA를 보겠습니다. EV/EBITDA 멀티플이 2020년 12월 실적치로는 138입니다. 2021년 실적 예상치를 바탕으로는 에비타가 6,200억 원이고 EV/EBITDA 멀티플이 감소하면서 97로 예상됩니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97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EV/EBITDA로만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M&A에서 사용되는 멀티플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인수한다는 개념은 그 기업의 경영권을 같이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순부채 가치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멀티플입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멀티플을 사용해서 상대적인 범위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EV/EBITDA 멀티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